예.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예, 베트남도 이제 그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이 베트남은요, 작년 12월 4일 날에서 6일까지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응우엔 수안 푹 주석이라고 읽더라고요. 윤 정부 최초의 국빈 방문 이벤트예요. 베트남에게 한국은 3대 교육국이고 최대 투자국입니다. 한국의 베트남은 최대 무역 흑자국이 됐죠. 2022년에 342억 5천만 달러 한국이 흑자냈습니다. 베트남에 히토리도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은 무기에 대해서 우리랑 손잡고 싶어 하고, 히토류 개발 손잡고 싶어 하고, 그리고 에너지 쪽, 그러니까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거 손잡고 싶어 해요. 자, 이런 게 전부 뭐예요? 무기, 경제협력, 히토류, 전부 중국을 정조준하는 거죠. 그런데 알다시피요, 베트남과 미국은 공식적인 군사관계를 못 맺어요. 미국이 체면이 있어서 안 돼요. 미국이 지금도 쿠바를 대접을 안 해주잖아요. 지금도 구박하잖아. 그러면 자기 바로 앞마당에 있는 데인데 우리를 반미를 하고 소련의 ICBM을 들어올라 그래서 지금 미국 뒤끝 장렬합니다. 뒤끝 장렬해요, 미국. 미국 보통 나라 아니에요. 자, 그러면 베트남은 전쟁을 했었잖아, 서로. 그래서 미국이 베트남에 대해서 직접적인 군사적인 그런 그 협력을 어느 수준으로 이상 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미국이 끼어 있는 아까 그 오커스가 아니라 자푸스 같은 데에 베트남에 끼어들 수 있냐? 못 끼어들어요. 거기 미국이 끼어 있으니까. 근데 베트남은 자기는, 그러니까 베트남이 이때까지 무기를 수입한 데 보면요, 중국 무기는 한 번도 수입을 안 했어요. 베트남이 러시아하고 이스라엘, 한국에서만 무기를 수입했어요, 이때까지. 그런데 이게 이제 무기를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중국이 무서우니까. 자기가 중국의 대체자로 지금 커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베트남이 우리랑 이제 관계 깊어지는 거예요.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베트남이 중국과 유사한 점이 두세 가지 있죠. 하나는 베트남 특색 사회주의라는 그 이데올로기가 거의 유사해요. 그다음 공산당 일당 독재가 유사해요. 중국과 다른 점이 뭐냐면, 베트남은 중국처럼 그 인터넷 검열을 안 하죠.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자유롭게 구글도 보고 무슨 구글링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다 하죠. 따라서 베트남은 좀 나아요, 그 점에서. 그러니까 중국처럼 큰 사고는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주 민감한 무기가 아니면 잘 협력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걸 이제 그 서태평양에서 중국 포위망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완성되고 있는 건데, 예, 그 짙은 푸른색은 동맹 관계입니다. 예, 한미 동맹, 저 동그랗게 위에 있죠. 그 다음에 한미일, 저게 이제 삼각 협력 체제인데, 저 사실상의 동맹 성격이 있거든요. 군사기밀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동맹선을 그었어요. 그거 가지고 너무 뭐 많이 꾸짖지 말아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자푸스 추진하고 있는 거, 자푸소. 예, 오스트레일리아까지 자푸소. 그러니까 일본, 필리핀,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예, 그래서 그 다음에 필리핀과 미국 사이에 한국처럼 양자 상호 방위 조약이 있죠. 그래서 동맹이 4개입니다, 여기에. 서태평양에 미국의 동맹이 4개가 생기는 거예요. 자푸소까지 하면은 4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막 자푸소 같은 데 같이 끼어들어서 뭐 떠들썩하게 폼 잡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우리는 베트남하고 필리핀을 밀어주고 있죠. 그리고 일본은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대만을 밀어줘야 돼요, 제대로. 일본 무기 좀 공급해주고. 그리고 미국은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대만을 밀어주고 있고. 그러니까 동맹도 4개, 전략적 파트너십도 4개죠. 한국, 베트남, 한국, 필리핀, 일본, 대만, 미국, 대만. 자, 이 정도 되면은 이거 다 짜인 거잖아요. 중국에 대한 그 서태평양에 있어서의 그 중국에 대한 포위망이 다 짜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트남은 미국과 직거래를 못 할 거예요. 또 자푸소에도 끼지 못하죠. 자푸소에 이제 그 미국이 분명히 낄 테니까. 예, 그러면 베트남은 누구랑 가야겠어요? 한국이랑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이 참 특이한 역할을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큰 거를 딱 해야죠. 한국은 이제 그 와중에 또 폴란드, 우크라이나의 숨은 구원투수로 또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미국에서 이번에 유출된 국방 기밀 문서 쪽을 가지고 이제 추정을 하고 막 캐고 들어가 보니까, 폴란드가 우리한테 사가는 155mm 포탄의 양이 일반적인 케이스보다 한 30만 발이 더 많은 거예요. 그 정도 숫자의 K9을 사가면 예를 들어서 한 5만 발만 써야 되는데 지금 40만 발 정도 주문했거든요. 1,600억이니까. 발당 한 400불,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40만 원. 그러니까 폴란드가 비축 물량을 많이 가져간다는 얘기지. 거기서 슬슬 빼서 우크라를 주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계약상에는 우크라로 가지 않는다. 폴란드가 최종 목적지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계약상에는 폴란드의 비축 물량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것도 나왔고 뿐만 아니라 미국한테 비축 물량 보충용으로 포탄을 대여를 해준다. 저게 왜 대여일까?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을 텐데 대여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급하면은 야 우리 거 돌려줘 하면 미국이 빨리 돌려줘야죠. 판매하면은 미국이 빨리 못 돌려주니까. 그러니까 대여를 때려놓고 예를 들어서 이 대여는 대여가 예를 들면 20년이 지속되면 그거는 미국의 귀속으로 한다든지 그래놓고 대여비를 앞에 20년에 걸쳐서 분납을 한다든지 혹은 미국이 연간으로 그런 식으로 대여 패키지를 짤 수 있잖아요.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사실은 사는 건데 장기 리스를 해서 리스 끝나면 내 차 소유되는 것처럼 그런 계약 같이 이렇게 했을 거라고 이게. 근데 목적은 뭐냐? 제가 보기엔 대여를 한 게 한반도에서 희한하게 엮이면은 미국 보고 야 우리 내줘. 그러면 미국이 딴 데 있는 비축분 팍팍 긁어서 빨리 50만 발 우리한테 돌려줘야 되게 아마 그래서 대여로 처리했을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폴란드로 특이하게 많은 비축 물량 수량이 갔고 미국에 대해서는 비축 물량 보충 수량이 또 50만 발이 대여가 됐고 이건 뭐예요? 우크라 전쟁과 그리고 CEE 중부 및 동부 유럽을 CEE라 그럽니다. 중부 및 동부 유럽에 대한 지원이죠. 우린 또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옆구리로. 그럼 이제 또 한국의 안보를 걱정하는 분은 러시아가 열받으면 어떡하냐. 그 푸틴이 한번 작년 10월에 한번 우리 협박했었잖아. 러시아 열받게 해서 우리한테 유리할 거 없는데. 야, 그거 우리 기시다 좀 본받으면 안 돼? 기시다가 젤렌스키 만났을 때 주걱에다가 필승이라고 써서 주걱 선물했잖아. 우리도 좀 그런 거 좀 본받지. 그냥 좋게 가지고 왜 저런 살벌한 포탄 같은 걸 그냥 갖다가 그냥 주는 거야. 미국이랑 폴란드한테. 좀 다릅니다. 일본과 우리는. 일본은 앞으로 일본 힘 많은 나라예요. 앞으로 경제 지원 등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런 숨어있는 저력을 생각을 하면 기시다의 주걱, 이거는 결국 먹거리를 상징하잖아요. 주걱은 밥 푸는 거니까.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걸 상징을 합니다. 이거 절대로 조롱할 일 아니에요. 우린 저런 뒷심이 없어요. 일본처럼. 저렇게 뿌리가 없다고요. 우리는 나라가 일어선 지가 얼마가 안 되기 때문에. 일본은 우리가 일어서기 이전에 30년 전에 일어서서 한때는 미국을 능가한다 그랬던 나라고. 예. 우리가 일어서려고 발돋움했던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우리가 딱 진입했을 때 일본은 미국을 능가한다고 큰 소리 칠 때예요. 80년대 후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행보, 저렇게 포탄 같은 거 뚝뚝 밀어주는 걸 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반문이 있죠. 야, 그러다 러시아한테 당하는 거 아니야? 안 당합니다. 중국 포위해놓고 러시아 당당하게 나가도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 우크라 전쟁 끝나면 러시아의 정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 치부책 푸틴이 써봐야 그 치부책 쓴 채로 푸틴 날아가는 거예요. 그건 푸틴 치부책이고 그때 되면 또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때 푸틴이 날아가든 안 날아가든 또 푸틴 날아가서 이렇게 친서방적인 데가 들어오지 않고 좀 더 또라이 같은 데가 들어오든 말든 간에 러시아는 한국과 갈 수밖에 없어요. 장기적으로. 러시아는 유럽과 갈 수밖에 없어요. 장기적으로. 왜냐? 자원이 우랄 산맥 서쪽에 편제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 중국에 팔아? 시장이 다른데 사이즈가.
유럽적 시장이 훨씬 더 좋아요. 먹음직스럽고. 중국은 러시아의 모든 걸 의존을 안 하려고 그래요. 믿지를 못하는 거지. 자기 등을 못 맡기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선. 그러니까 러시아는 결국은 유럽 시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또한 러시아는 자원 개발하고 중국 무서우면 한국한테 협조를 청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시베리아와 극동은 러시아한테 중국한테 먹힐 가능성이 크다고요. 한국을 끌어들여서 거기 사람이 버글버글하게 살게 되고 경제가 발전하면 괜찮잖아. 따라서 서로 이게 물고 물리는 거라 미리 겁먹고서 우리가 꼬리 마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러시아 크게 체면 상하지 않게, 그러니까 자존심을 긁지 않게. 우리가 좀 미안하지만 말이야. 우리 미국이랑 우리 관계도 좀 특이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미국한테 그 우크라이나로 직접 물건 안 준다는 거, 그 비축 물량 그냥 보충용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증받고 좀 팔게, 좀 봐주라. 그 다음에 폴란드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이야. 방산 좀 키웠더니 어떻게 폴란드랑 관계가 좀 깊어졌네. 폴란드도 말이지 우크라이나로 안 보낸다는 그 각서 받고 우리가 파는 거니까 이것도 좀 봐주라. 이 정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체면치레 해가면서 자존심 안 긁으면서 러시아 체면치레 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걸 제가 당당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당당해질 수 있다. 그거보다 더 우리가 웅크리고 스스로 겁먹고 스스로 자기 금제를 걸 필요가 없다. 우리 힘이 그거는 이미 넘어선 나라다. 우리가 한 번도 강대국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소심해요. 강대국 게임 해본 적이 없는 데다가 워낙에 괴물과 같은 그런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동북아시아가. 또 그다음에 또라이 북한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소심해져 있거든요. 이 정도는 해야 될 게임이고 해도 되는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정학적 파워 게임을 할 수 있는 까닭이 이제 좀 더 냉정하게 따지면 한 너댓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제조업 기지개발 능력이 있다고요. 베트남 우리한테 와서 쫙싹 달라붙는 거 보세요. 한국이랑 가니까 물건 되거든. 한국한테는 320억 무역적자 내지만 그거 들여다가 밖으로 팔아가지고 400억, 500억 무역 흑자 내거든. 사람은 사람대로 먹고 살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탁 달라붙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엔지니어링 능력 있잖아요. 배 잘 짓고 건설 잘하고 플랜트 잘 짓고. 러시아 아니 저기 얼음 깨고 가는 LNG선 누가 만들 수 있어? 한국이요. 혹시 필요해서 무슨 좀 플랜트 같은 거 누가 동토에 플랜트 누가 잘 지셨어요? 한국이요.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캄차카 쪽에 개발 누가 잘할 수 있어요? 한국이요. 우리 엔지니어링 능력이 좋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첨단 먹거리가 파워가 우리가 좋고 그래서 미국이 자꾸 욕심을 내죠. 저걸 가지고 이제 반미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국이 우리 반도체 다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배터리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전기체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원자력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아니 지금 강대국 대 강대국 게임 하는 거예요. 저런 문제는. 따라서 미국은 자꾸 우리 어깨 짚어서 누르려고 그러고 우리는 그거 털고 다시 그거 팔 꺾어 가지고 더 뺏어내고 이 게임이지. 이거 밀당이지. 밀당 게임을 가지고 왜 반미를 선전하냐고. 참 반미가 동네 북인가? 나 참 황당하더라고요, 요새. 그럼 밀당 게임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밀당 게임은 정부는 점잖게 하고 기업은 결사적으로 하고 자기 그게 있으니까. 아니, 로비력과 정보력에 있어서 기업을 따라가냐고요, 대한민국 정보가 못 따라가요. 그 특정 분야니까 기업은. 거기에 빠꼼이니까. 집중돼 있으니까. 반도체 로비에 있어서 삼성 못 따라가고요. 자동차 로비에 있어서 현대를 못 따라가고요. 배터리 로비에 있어서 LG를 못 따라가요. 대한민국 정부가. 단지 삼성 쪽에서 반도체 로비를 하면서 정부 보고 이렇게 손뼉을 마주쳐 주세요 하고 요청이 오면 빵 때려주고 자동차에 대해서 현대기아가 로비가 오면 또 빵 중포 쏴주고. 그러니까 기업 쪽에서 정부가 정말 그런 것조차도 안 움직여준다라는
입이 한 대빨 튀어나온 불만이 터져 나오기 전까지는 정부가 잘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뚫고 정부는 중포 쏴주고, 기업이 뚫고 정부는 중포 쏴주고, 기업이 다 레이더 세우고, 그러면 저런 문제를 가지고 정부를 비판하거나 미국을 씹으려면 최소한 취재의 원인을 어디에다가 레이더를 맞춰야 되냐면은 삼성이나 현대나 LG의 레이더를 맞추고 있어야 돼. 거기서 나오는 시그널을 봐야 된다고. 그건 하나도 안 하고서 입만 뻥끗하면 비굴한 윤석열이 정부 뭐 한국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미국 이 레파토리만 하루 종일 반복하고 있는 거야. 앵무새처럼. 오케이, 뭐 그러라 그래요. 뭐 내 인생인가? 지가 지 인생 그렇게 조지겠다는데 알아서 조지라고. 자, 그 다음 마지막 우리가 이제 군사지정학의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죠. 무기죠. 이 무기가요, 우리가 그냥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무기가요, 그러니까 돈 벌려고 하는 수출뿐만 아니라, 뻔히 주머니 사정이 안 좋은 거 아니까 아예 장기로 무이자로 때려버리는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밀어주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거래인데, 수출입은행 끼고, 업체는 수출입은행에서 돈 받았고, 수출입은행은 이자율 0%, 0.05% 1년에. 20년 거치, 20년 상환. 이런 밀어주기가 되는 거 아니야. 인도, 방글라데시에 그렇게 밀어버리면 어떻게 되냐고. 방글라데시는 인도랑 아삼육이거든요. 그리고 방글라데시는 그 로힝야족 문제 때문에 미얀마랑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럼 미얀마는 중국이 인도양으로 빠져나오려고 지금 난리를 부리고 있는데요. 예,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 앞으로 빠져나오려고 난리 부리고 있는 데가 파키스탄이고요. 이쪽 그러니까 이 동남아와 인도 사이로 빠져나오려고 난리 부리고 있는 데가 미얀마고요. 그 다음에 말레카 해협 옆쪽으로 빠져나오려고 난리 부리고 있는 데가 캄보디아예요. 그래서 캄보디아의 어느 밀리터리 밀떡이 우리나라 지금 캄보디아에 무기 수출 지금 잘 될 것 같습니다. 속으로. 아유, 이 무식한 양반아, 무기만 좋아하지 말고 군사 지정학 좀 봐라. 캄보디아 지금 완전히 중국 식민지 같이 돼 있고 거기 항구 내줘가지고 중국에서부터 바로 그 말레카야 바로 위쪽으로 서쪽으로 지금 캄보디아로 튀어나오겠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다 무기를 파냐. 차라리 중국에 팔아라 아주. 그 생각이 들더라고. 자, 그래서 미얀마를 견제하려면 간단합니다. 무기를 태국하고 방글라데시에다 밀어주면 미얀마라는 데가 태국하고 방글라데시 사이에 끼어 있거든. 그 태국도 절반은 또 친중화돼 있잖아. 방글라데시는 친중으로 못 가요. 이제 앞으로 인도랑 같이 가니까 거기는. 인도가 저렇게 반중이 세지면 방글라데시도 반중이 세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글라데시가 원래 동파키스탄이죠. 그래서 인도의 지원을 받아서 서파키스탄과 갈라선 거거든요. 그게. 지금 파키스탄하고. 제가 어렸을 때는 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도 파키스탄, 그 다음에 지금 파키스탄도 파키스탄. 그 둘을 지금 파키스탄을 서파키스탄, 방글라데시를 동파키스탄이라고 불렀었어요. 자, 그렇게 밀어주면 어떡할 거냐고. 베트남, 필리핀에 정말 뭐 20년, 연리 0.05%에 20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잠수함, 첨단 전함 왕창 밀어주면 어떡할래? 한 10조 써서. 그래서 이런 무기 기술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저게 생기는 거예요. 그 레버리지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지금, 너 시진핑 씨 당신이 가서 뭐 중동을 휘젓고 다녀? 오케이. 우리가 모로코, 사우디,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한테 첨단 무기 무제한으로 밀어주면 어떡해? 미국과 상의 없이. 미국이 아마도 우리한테 그런 게 있을 거거든요. 뭐뭐는 팔지 말아달라. 뭐뭐는 팔지 말아달라. 모로코가 알제리랑 원수인데 모로코는 석유가 안 나고 알제리는 요새 막 석유가스 막 터져가지고 막 그 부가 생겨요. 그런데 알제리가 또 완전 친중이거든. 그런데 또 유럽은 알제리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로코가 무기를 구할 때가 마땅치가 않죠. 미국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근데 그 모로코에 대고 우리가 사정없이 첨단 무기 그냥 밀어버리면 어떻게 되냐고. 돈 좀 부족해? 그냥 밀어버리면. 알제리 박살나는 거예요. 그런 게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걸 마음대로 수출할 수 있고 밀어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아져. 이제. 미국도 우리 조금 약간은 좀 고려를 해줘야죠. 왜냐면 미국이 우리한테 거기는 좀 요 정도까지만 좀 파세요. 혹은 거기는 그거 좀 팔지 말아주세요. 이런 그 요청이 왔을 때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줘야 되잖아. 그 얘기 뭐예요? 우리가 거꾸로 미국이 우리를 좀 고려해줘야 될 게 많아진다는 얘기죠. 예, 그런 게임이 이게 전부 게임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래간만에 또 밀덕 흉내 내서 예, 무기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뭐 이런 개념화는 좀 하니까 예, 한국 무기에 6가지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3대 특징이 있어요. 일단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이 좋죠. 또 납기가 정확하죠. 또 이게 국내 기술이에요. 인디지너스 테크놀로지예요. 그럼 이게 뭐가 되냐?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뭐 터키에 파워팩을 팔 수 있다. 우리가 만약에 그 파워팩이 독일 것은 못 팔죠. 우리 거니까 마음대로 파는 거지. 상대방이 기술 제휴를 원해. 우리가 누구한테 기술을 라이센싱 받아온 거면 제3자랑 기술 제휴를 못 하잖아. 근데 우리 거니까 기술 제휴를 할 수가 있잖아. 정책 결정해서. 상대방이 현지 생산을 원해. 우리가 어디론가부터 현지 생산 라이센싱을 받은 거면 그쪽한테 다시 현지 생산 라이센싱을 못 주잖아요. 우리 거니까 줄 수가 있죠. 이건 이제 우리 원래 무기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경제력이 좋아지고 기술이 좋아지니까 이제 3가지 특징이 더 추가가 된 거예요. 하나는 이제 첨단으로 급속 진화를 하죠. 첨단 레이더, 첨단 무슨 적외선 이런 감시 정찰 네, 그런 것들이 되고 또 첨단 전투기 KF-21 같은 거 또 여러 가지 종류의 미사일들 이거 차례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전함 뭐 아주 인류는 아니더라도 가격을 생각하고 같은 클래스를 생각하면 거의 초인류예요 지금. 특히 이번에 그 호위함, 충남함 같은 게 그런 걸 증명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일본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본 전함의 가격이 우리보다 2배, 뭐 3배 이렇게 되니까 지금 비교를 건다면 우리 가격대, 뭐 그거보다 한 20, 30% 높은 가격대의 전함으로 베스트. 그 다음에 이제 잠수함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술이 쌓여가지고 이런 게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잭팟이 터졌단 말이에요, 이 기술 잭팟이. 서로 다 관계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다영역 융통합이죠. 그러니까 위성, 그 다음에 고고도, 중고도 정찰, 전투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공중 드론들, 그 다음에 육상, 또 전함, 잠수함, 이게 그냥 하나로 엮여서 돌아가는 체제를 막 만들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링크 K 완성형이 제가 보기엔 2026년 이전에 끝날 거고, 그러면 이제 위성까지 연결해가지고 링크 K 완성형으로 미국의 링크 16, 또 미국의 그 CEC라 그러죠. 링크 16의 미국 해군용 버전, 우린 그거 둘 다 포함된 건데, 링크 K로. 뭐 그런 거로 해서 이게 다양하게 융통합을 하는 애들이라고. 이게 이 정도로 목숨 걸고 다양하게 융통합하는 나라가 없어요. 자유진영에. 일본은 해군 쪽을 CEC를 하는데 그 CEC가 미국 CEC를 들여다 쓰는 거예요. 일본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전에 한번 잠깐 다뤘죠. 중요한 데서 미제 무기를 쓸 수밖에 없고 미군이랑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미국이 연동을 안 해주면 자체적인 조인트 택티컬 데이터 링크 JTDL이라 그럴 거예요. 합동 전술 데이터 링크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도 우리 링크 K 같은 걸 미국이 연동을 안 해주면 그냥 연습 문제 붕괴돼 버려요. 근데 미국이 우리 거는 링크 K에 대해서는 연동을 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저렇게 목숨 걸고 하는 게. 프랑스가 한다 그러는데 우리처럼 그렇게 절박하지는 않죠. 그냥 만만디 룰루랄라 깨세라 하면서 하고 있겠죠. 당연하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군 연동형 독립 완결 구조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Interoperating Independent Totality. 그러니까 미군과 분명히 연동을 하는데 저게 독립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뭐 우리가 진짜 약에 오르는 도발을 당했어. 중국이나 뭐 북한에 의해서. 미군이 말려. 아니 노래니까 아저씨 손 놔. 그러고서 우리가 일을 저지를 수 있다. 저게 이제 잠재적으로 상대방 입장에서는 골 지르는 거거든요. 계산서를 따로 끊어야 되니까. 우리가 중국이 도발을 할 때 서해에서 중국이 어떤 도발을 할 때 우리가 미국을 상대로 해서 도발을 우리가 예를 백령도를 중국이 잡아먹었어. 근데 미국이 한국의 백령도 좀 뺏긴 것 같고는 길길이 안 날뛸 것 같아. 그럼 잡아먹을 수가 있다고요. 만약에 우리가 미군 아래 100% 통제당하고 있으면.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할 때 정말 심각한 일이 한국 쪽 심각한 반발이 나올 것 같아. 그럼 백령도 못 잡아먹는 거라고. 굉장히 냉정한 게임이에요. 군사지정학은. 그래서 이런 걸로 이렇게 이게 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나 뭐 베트남이나 폴란드나 뭐 핀란드나 이런 데서 한국 무기를 쓸 때 그 무기 단품도 보지만 얘들의 전체 무기 체계가 어디로 가고 있나, 얘들이 어디까지 큰 그림을 그리고 진화시켜 가고 있나를 보면서 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치 똑같잖아. 뭐 오늘 지금 뭐 자동차를 사러 나갔어. 혹은 우리가 하다못해 이제 냉장고를 사러 나갔어. 이거 자체로 보면 가격이 얘가 한 10만 원 싸. 근데 AS가 안 돼? 그럼 얘 안 쓰잖아. 똑같은 거죠. 예.